방송하려는 찰나에 우리 에이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에이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타비 아빠님은 저희 사람 ING 유튜브 크리에이트 과정 21기를 오늘 졸업을 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타비 아빠님 아주 활발한 유튜브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9월 달에 있는 유튜브 22기 과정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엊그저께 그 기사가 났는데, 어떤 기사가 났냐,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장기적인 우울 상태에 있다. 그런 이 서울대 그 보건학과의 연구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났었거든요. 저는 이게 물론 현 정부 들어와서 현 정부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안 그랬냐? 아예 문재인 정부 때도 당연히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현 정부 들어와서 이게 더 심해진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첫 번째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사물이 이슈로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이 어저께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제가 사무리에서 윤석열의 이런 기자회견, 브리핑이 얼마나 궤변인지에 대해서 6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어저께 기자회견 하기 전에 41분간 혼자서 브리핑 했잖아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그 브리핑 내용은 제가 그냥 하다 말았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브리핑 41분 동안 뭐였냐면은 진짜 한겨레 요 기사 제목 그대로예요. 자화자찬. 근데 자화자찬도 그냥 자화자찬이 아니에요. 혹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직접 이 연설했던 내용을 듣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진짜로. 저건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진짜 본인이 들어와서 정치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그냥 인류국가 됐다는 거야. 인류국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제 연설했던 부분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 앞부분을 보고 놀랬어요. 앞부분을 보고. 지금 의료 대란 문제 때문에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있고, 그쵸?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경제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들. 기사 보면 나오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가지고 지금 다 폐업하고 있어요. 응? 개인들은 지금 막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냥이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고. 아니 좋은 게 없어요. 응? 지금 화재라든가 대형 참사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좋은 게 없다고. 그런데 갑자기 나오더니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동안은 언제냐면요, 지난 6월달에 윤석열이 동해에서 가스 나온다, 석유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7월달, 8월달 2달 동안 좋은 일이 많았다는 거야. 제가 어제 했던 말을 또 하니까 되게 죄송한데, 진짜 막 우라병이 생길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좋았다는 거지? 7월달, 8월달에 도대체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좋은 일이? 난 도저히 모르겠어. 어떤 좋은 일이 있었죠? 올림픽? 도대체 뭐가 좋았다는 거지? 근데 윤석열은 너무 좋았다는 거야. 지금 사실은 지난 2달 동안 최상병 이거 뭐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과방위 법사위에서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정상인가? 대통령의 인사도 엉망이고 지금 역사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정말 막 곳곳에서
곳곳에서 지금 모든 게 엉망진창이고 지금 국민들은 나라가 진짜 망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염려와 지금 이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윤석열은 너무 좋았나 봐요. 지난 6월달, 7월달, 8월달 너무 좋았나 봐. 그래갖고 반가운 소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 도대체 뭐가 반가운 걸까?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내놓은 게 뭡니까? 7월 17일 날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했다는 거. 체코에 우리가 한수원이 원전 수출했다는 거.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그냥 뭐라고 할까? 완전히 그냥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 웨스팅 하우스에서 한수원이 자기들 기술을 이거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저작권 문제를 걸어가지고 이게 지금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일 자랑하고 있잖아. 이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그리고 어저께 그 이후에 했던 이야기들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좋다는 거, 너무. 전년 대비 9.1% 증가했고, 일본과의 격차는 32억 달러 좁혔대. 문재인 때는 일본과 그 1000억 달러 격차가 있었는데, 자기가 취임하고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았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꿈조차 꾸짖었던 일이 눈앞에서 현실이 됐대, 현실이. 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막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응? 이코노미스트사는 우리나라 경제를 OECD 2위로 뽑았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로 평가했대요. 더군다나 블룸버그는 한국의 수출 증가가 블록버스터급 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도약하고 있고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런데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고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했던 이 이야기를 또 끝내놓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윤석열이 어저께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제 최고다 막 자랑했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나 너무 웃겨 죽겠어. 오늘 통계청이 2024년 7월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보도했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냈어요. 제가 전체 내용은 우리 카톡 사물이 대화방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내용 보면은 그냥 앞에 요약한 것만, 중요한 것만 몇 개 볼게요.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통계청이 기재부랑 같이 요번에 내놓은 건데, 지금 우리가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생산 전 산업이 0.4% 지금 감소했다고 나오고 있죠. 0.4%. 그리고 광공업이 3.6%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그냥 좀 감소했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5월 달에 0.8% 감소했고요. 6월 달에 0.1% 감소했고요. 요번에 0.4% 감소해갖고 3개월 연속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연속으로. 광공업이 지금 3.6%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3.6%가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2022년 12월 달 2022년 12월 달에 3.7%가 감소했거든요. 그때 윤석열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는 들어와갖고 엄청나게 감소했는데, 그때 이후 19개월 만에 지금 최대 감소한 거예요. 이게 3.9가. 이게 적게 감소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조업 생산이 많이 감소했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반도체, 자동차, 전자부품이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알겠지만 자동차 생산이 지금 14.4%가 줄어들었고요. 이거는요, 얼마큼 준 거냐? 그냥 준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비교하는 게 없는데,
50개월. 50개월 만에 최대 많이 지금 줄어든 이 감소 폭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4가. 50개월 만에 지금. 물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이렇게 안 좋다고요. 50개월 만에 지금 자동차 그 생산이 역대 최대로 줄은 거예요. 50개월 만에.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출이 블록버스터급이야. 반도체도 8%, 전자부품 11%다 감소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지금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줄었거든요. 법인세 이번에 지금 정부 재정이 많이 줄은 이유가 법인세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건데, 법인세가 왜 안 들어오고 있는 거냐면 삼성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있어, 수출로. 그런데 뭐가 역대 최고고 뭐가 블록버스터야 도대체 뭐가. 그래서 오늘 그 통계청 이 자료 여러분들 제가 전체 분량은 좀 길어요. 60페이지가 넘거든요. 이거 한번 직접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언론들이 보도한 기사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냐? 자동차, 반도체 부진, 7월 산업 생산 석 달째 마이너스, 한국경제. 한겨레, 윤 경제살아나 하루 뒤, 경제 우울 지표 낸 기재부 통계청 국토부. 조선비즈, 7월 생산 석 달 연속 감소, 소비, 건설 투자도 동반 감소. 전산업 생산 석 달째 21개월만 최단 감소. 아니 그 통계 내용을 보면은 뭔가 오르는 것도 있어. 서비스 같은 거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아. 왜 언론들이, 진보 언론이건 보수 언론이건 경제 직원, 왜 다 이렇게 부정적인 제목으로 쓰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어저께 이렇게 막 대한민국 경제 짱이다, 블록버스터다 말하는 거를 어떤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좋구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어? 이 구구 유튜버들 제외하고 정상적인 언론에서 정상적인 경제 전문가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근데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것 때문이에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 조사라는 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요, 지금 장기적인 울분, 우울이 아니고, 우울이 아닙니다. 울분. 장기적인 울분 상태래요. 울분이 뭐죠? 울분은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울분이 뭐냐? 요번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조사한 이 울분이라는 건 그 정의가 있어, 정의. 울분이 뭐냐면 부당하고 모욕적이고 신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에요. 부당하고 모욕적이고 신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 뭐 국민의 정상은 특별히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국민의 반은요, 장기적 우울이죠. 39.9%는 울분 상태 중간이고 9.3%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국민의 한 반 정도가 그냥 항상 울분 상태.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아쉬운 거는 그 여론조사 한 거 그 내용을 제가 다 보고 싶은데 뭐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 난 좀 아쉬운 게 이런 거 제목 치면은 그냥 이 인터넷에 딱 검색이 되고 다운로드 받게 이 정도는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가 안 되고 있어갖고 그냥 기사로만 볼 수밖에 없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기사를 보면 연구팀 관계자는
울분은 부당함과 모욕 등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좌절과 무력감이 동반되는 감정적 반응이라며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장기적 울분 비율이 60%로 높아졌다.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클수록 울분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은 20, 30대에서 가장 낮았으며 60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 이게 웃긴 거예요. 울분은 누가 있냐?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느끼는 사람일수록 지금 울분이 많고, 세상은 공정해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울분이 덜한데, 울분이 가장 많은 나이대가 언제냐? 30대. 30대가 13.9%. 그리고 울분이 제일 낮은 사람들. 공정하지. 누구냐? 60세 이상. 60세 이상은 지금 공정하대요. 그렇게 느끼고 있대. 물론 이거 그냥 1000명 이상 조사한 거 가지고 단정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잖아요. 이 60대 이상이. 분노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걸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게 좀 연결되더라고요. 이래서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안 하나? 왜? 지금 얼마나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한지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야. 이 정도면 정의롭지. 이 정도면 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클수록 울분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정권 어떻게 잡았어요? 우리는 동의하지 않지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은요, 윤석열이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롭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2019년 조국 장관을 타겟으로 치면서 조국은 공정하지 않은 지가 진보적인 사람인 척 하면서 딸한테 온갖 특혜줬던 이 불공정한 인간, 조국 때려잡았던 윤석열은 공정한 인간, 정의로운 인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이상을 봤을 때 어때요? 그렇습니까? 윤석열 정부 정말 정의로워요? 공정합니까? 공정해요? 지금 지 가족들, 지와 관련된 수사, 특검 같은 거 다 막고 있고 못하게 하고 있고, 이번에도 기자회견에서 차장면 특검 외압 있냐 없냐 물으니까 외압의 주체가 누굽니까? 지 자신이야. 근데 지 입으로 뭐라고 해? 청문회 보니까 외압이 없다는 게 이미 다 밝혀졌지요? 그따위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소리가 어딨습니까? 오히려 지가 정직하고 공정하다면 특검 받겠습니다, 난 문제가 없거든요 하던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요, 드루킹 특검 나는 문제 없으니까 받겠다 했어요. 그렇게. 왜 지를 그렇게 못해? 공정한 겁니까? 지금? 지 와이프 참고인도 아니야. 주가 조작, 그리고 김영란법 혹은 이런 알선수재 관련해가지고 핵심 피의자야. 검찰 안 나가잖아. 야, 검찰 와 해서 핸드폰 뺐고 그리고 조사받잖아요. 이게 공정한 겁니까? 공정한 거예요? 대통령 청와대에 있으면 문제 없는데 청와대 싫다고 돈을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에 있는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자마자 불법으로 증축해갖고 집 드레스룸, 사우나실, 한증막 만들어버리고. 이게 정상입니까? 네? 아니, 뭡니까? 너무 기본적으로 일반 대학교도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안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관저라든가 아니면은 용산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계약들, 정말 깜냥도 안 되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한테 수의계약 맞아갖고 일 주는 거, 이게 정당한 거예요? 공정한 겁니까? 공정한 거예요? 조민씨 같은 경우, 조민씨 같은 경우 무슨 장학금 받은 게 조국한테 뇌물이라고 그따위 소리 하면서, 그까진 별것도 아닌 이 표창장도 아니죠. 봉사활동하고, 진짜로 봉사활동하고, 고등학교 때 영어 때문에 방학 때
지방 가갖고 몇 주씩 봉사활동하고 몇 년을, 그리고 나서 그냥 봉사장 하나 준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학이 취소되고 의사면허가 정지됐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 지인들, 지 지인의 아들 다 용산으로 불러가지고 행정관 시키고 비서관 시키고, 이게 말이 돼? 아니 지금 뭐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무슨 공정 정의 외쳤던 그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촛불 들었던 그 20대 새끼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 갔어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멀쩡한 고속도로 사업을요, 처가가 땅에 있는 집으로 고속도로 내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휘어버렸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공정한 거야? 그냥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울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난 그래서 난 지금 전 국민의 지금 현재 전 국민의 반 상태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는 거는, 물론 여론조사에서 이런 걸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야,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2년 한 6개월 정도 돼가는데 여기서 울분을 느끼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울분을 안 느낍니까? 어떻게 울분을 안 느끼죠? 지금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이라고 하는데 절반이 아니고 90% 이상은 울분 상태여야지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권에서 지금 3년간 이런 짓거리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울분을 안 느낍니까? 울분을 안 느끼면은 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진짜 무도하고, 이렇게 정말 공정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부패한 정권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데 어저께 기자회견 브리핑 보세요. 당당하잖아. 난 문제가 없대. 아무 문제 없대요.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오히려 윤석열 하는 말을 보면은 국민들을 막 나무라는 느낌이잖아. 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 모르고 있어? 기자들이 지금 의료 시스템 붕괴돼서 난린데 왜 당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윤석열 막, 나 한 대 때릴 줄 알았어. 야, 병원 직접 가봐. 가보고 얘기해, 그러잖아요. 아니, 그건 우리가 얘기해야지. 네가 좀 가봐, 지금 병원에 좀 진짜 문제가 없는지. 황당합니다. 황당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느끼는 거, 울분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국민 절반이 지금 장기적 울분 상태라는 거, 이건 너무 정상적인 거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울분을 느끼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